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퇴장한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지난 4월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꼭 8달 만입니다. 국민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특검뿐입니다.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쟁 유발, 특권 강행, 국민들은 분노한다.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목적이 오직 정략적 차원에 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직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총선용 법안일 뿐입니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 조작 및 주식 특혜 매입 의혹, 또 수사 도중 추가로 인지한 사건 등으로 피의 사실을 뺀 수사 과정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에 대비해 특검 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할 수 없도록 못 박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도 역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오늘 대통령실은 김대기 비서실장의 교체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통령실 3실장이 한꺼번에 바뀌게 됐는데요. 조직 개편 불과 한 달 만에 대통령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을 갑자기 교체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사실상 경질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상정을 앞둔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긴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 취임부터 함께했던 김대기 비서실장도 사임을 알렸습니다. 대통령 임기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비서실장은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20개월 정도 하면 내 소임은 다 하지 않았나. 신임 비서실장 자리에는 이간섭 정책실장이,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3실장 교체가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 대통령실도 발맞춘 것으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마친 지도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전격 사퇴는 의외란 반응이 많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그동안 누적된 김대기 책임론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당에서 김 실장의 경질을 건의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다며 이번 인사를 문책성 경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체된 대통령의 지지율과 반복된 인사 난맥, 여기에 비서실이 주도했던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의 비서실장 책임론이 대두됐다는 겁니다. 지난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 불거지며 여론이 악화된 데 대해 김 실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간섭 신임 비서실장은 지난달 정책실장 임명 당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겨가면서 당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갑작스런 대통령실의 인사 배경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민주당 내 갈등의 중재자로 나선 정세균 전 총리가 그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오늘 이재명 대표와 만났습니다. 정 전 총리는 분열을 수습할 책임은 결국 이 대표에게 있다며 늦지 않게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재명 대표는
어렵지만 혁신과 통합을 조화롭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난 지 이틀 만에 이재명 대표와 마주한 정세균 전 총리. 두 사람의 갈등을 의식한 듯 공개 발언을 아꼈습니다. 총리 한 말씀 하고 가시죠. 응? 그냥 가시게요? 하지만 100분 넘게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정 전 총리의 발언은 단호했습니다. 벼랑 끝에 움켜진 손을 놓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현해살수를 인용하며 분열을 수습할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공천 문제와 선거법 논란 등 내분을 키울 수 있는 악재도 이 대표가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도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렵지만 혁신과 통합을 조화롭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언급한 특단의 대책이 대표직 사퇴나 비대위 구성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간 행보를 실망스럽다고 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공천 예비심사 탈락 후 신당 참여를 선언한 최성 전 고양시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습니다. 측근을 통한 협의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 정세균 전 총리까지 잇따라 통합 결단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최측근의 대장동 제보 폭로에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 것 아니냐는 거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결국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자산을 매각해서 자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계열사인 SBS를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대시양으로 시공 능력 16위의 평가를 받던 중견기업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3조 원 넘는 보증 채무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만기가 돌아온 성수동 오피스 개발 프로젝트에 432억 대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체 사업 비중과 부채 비율이 높고 자기 자본 대비 PF 보증도 과도한 점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만큼 건설 경기 부진과 함께 자금 조달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태영의 워크아웃 위기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자구책으로 태영건설은 올해 초 지주사에서 4천억 원을 차입했고 여의도 본사 건물을 담보로 1,900억 원을 추가 조달했습니다. SBS 미디어넷 지분 70%를 담보로 760억 원을 빌려온 뒤에는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자가 구순의 나이로 경영에 복귀해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말로 만기가 돌아온 보증 채무 3,956억 원을 포함해 3조 원 이상의 PF 잔액을 스스로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부실 징후 기업 선정을 통보했고 워크아웃을 위한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채권단은 내년 1월 11일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하고 기업 개선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태영 측은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지주사 TY홀딩스는 SBS의 주식 매각이나 담보 제공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SBS 경영과 미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경찰이 고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유흥업소 실장을 2달 사이에 17번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김 씨 본인의 혐의보다 이 씨에 대한 추궁에 집중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장의 진술이 바뀌거나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수사를 밀어붙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손고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2달 동안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모두 17차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 본인의 혐의보다
고 이선균 씨 혐의에 집중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인한 김 씨의 진술 조서에 등장하는 이 씨에 대한 언급은 260여 차례. 체포 당일 이뤄진 1차 조사에서 경찰은 휴대전화가 해킹됐는데 연예인이 연루돼 걱정이라는 김 씨의 진술을 받아냈는데 그 이튿날부터 이 씨에 대해 본격 추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유흥업소 실장은 이 씨가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마약을 건넸는지, 무슨 도구로 썼는지 등 핵심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렸습니다. 김 씨는 대마 흡연용 은색 파이프가 집에 있다고 했지만 경찰은 파이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약 날짜에 대해서도 김 씨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 날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오래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김 씨 자택 앞 CCTV 등을 통해 작년 10월과 올해 1월, 6월과 7월 등 이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날짜 4개를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투약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진술만 가지고 이 씨를 3차례 포토라인에 세운 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명에 나선 인천경찰청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부른 것이며 언론에 수사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씨가 지난 23일 출석 당시 지하 주차장 이용을 요청했지만 청사 구조상 출두가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설득해 이전처럼 공개 출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진이 지하로 이동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도 우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이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씨에 대해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도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가 도망쳐 다시 붙잡는 소동 끝에 오늘 영장심사가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